여러분, 조국 사태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한 법무장관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하느니 마느니, 법무장관의 임명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 사태라는 것은 이 명백히 이 가족 사기단의 의혹이 아주 농후한 그 성격이 말이죠. 이건 범죄 사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사청문회라는 어떤 제도에 우리가 구애받아서 이 사건을 보면 안 됩니다. 자, 조국이가 법무장관의 후보자로 내정이 됐으니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히 본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조국이란 사람이 이 법무장관의 을 맡을 수 있는 도덕성과 어떠한 경륜, 그러한 실력, 그러한 자질이 과연 있느냐? 정말 깨끗한 어떤 그 기반을 갖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야죠. 근데 지금 보니까 조국이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에 밝혀지고 있는 그 사건을 보면은 이건 조국이란 사람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걸 좀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9월 2일, 3일 조국이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해 준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문재인이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했어요. 근데 그 양반을 인사청문회를 해야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은 범죄자야. 범죄자의 의혹이 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사적 어떠한 형사상 이 범죄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9월 2일, 3일, 3일 동안 한다는 둥 이러더니 9월 2일, 3일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그리고 정말 이 경천동지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것을 이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근본적으로 천착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안목이 전혀 없는 정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조국 같은 이런 사람을 이제 법무장관이라는 그 자리에 문재인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한국당을 졸로 보기 때문에 이 후보자로 내세운 건데, 오늘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조국의 그 딸이 고려대에 이제 입학 원서를 냈대. 그 수시 전형을 할 때에 그 단국대학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그 국제적인 논문의 제1저자라는 그 이력을 제출한 것 말고도 밝혀진 게 뭐냐면 사형제도 국제 컨퍼런스 인턴십을 했다. 사형제도 고등학교 3학년생이 사형제도 국제 컨퍼런스 인턴십이라는 것을 그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 이력란에 적었다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생이. 그런데 그 서울 그 로스쿨이죠. 로스쿨에서
사형제도 국제 컨퍼런스 인턴십 그 자격을 보니까 서울대 로스쿨 대학원생이거나 또는 학부생이거나 고등학생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조국의 딸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자, 이 컨퍼런스를 어디서 했냐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라는 데서 했습니다. 근데 조국이가 거기에 참여 교수예요. 그리고 그 컨퍼런스에서 조국이가 나만의 사형제도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야, 이게 범죄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자신이 관여하는 공익인권법센터라는 그 단체에서 국제 컨퍼런스 인턴십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 조국의 딸이 인턴을 했다. 그래서 인턴십 이력을 고려대학교 입학 그 수시 입학 이력서에 올렸다는 거죠. 자, 완벽하게 이것은 형사상 범죄 요건을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 말고도 지금 조국 가족의 이른바 그 사기 행각 의혹, 그 사기 행각 의혹만 놓고 보더라도 조국은 인사청문회에 올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에 보내야 되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 당대표, 이 나경원 이 원내대표라는 사람들은 이 자기네들이 이 법률가 아니에요. 법률가.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문가가 볼 때 이게 지금 범죄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날조된 이력서를 고려대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원에 들어갔고, 다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곧바로 의학전문대학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또 장학금을 받았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이 의학전문대학 준비를 하다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이 되니까 장학금을 뭐 받았던 말던 다 때려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 지금 한영외고도 이거 시험 보고 들어가지 않은 거죠. 바로 이건 특혜로 들어온 거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영외고를 들어왔고,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이 모든 학교는 다 사실상 이것은 입학이 취소돼야 되는 겁니다. 굳이 무슨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경우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이건 아주 명백한 이건 범죄 행위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조국 사태라는 것은 입만 열면 공정, 평등, 정의를 온갖 그 미사여구를 구사하면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공격하면서 강남 좌파라는 참 그 화려한 이 가면을 쓰고 최고의 권력을 누려온 이 조국, 그 조국의 민낯, 그 조국의 판도라 상자가 그대로 열린 거예요. 완벽하게 열린 거예요. 딱 들여다보니까 이건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시대의 위장 좌파 사건. 제가 볼 때는 이건 간첩다 사건보다도 더 황당한, 더 충격적인 사건이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명백히 나는 좌파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온갖 이 공정, 평등,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 대가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이른바 인텔이라고 하는 서울법대 교수 이 조국의 실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이 좌익, 위선 좌익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대학생들 또 30대, 40대, 50대를 겨냥해가지고 그 농락하고 희롱하고 곡학아세했던 이른바 좌파 세력들이 이 조국을 옹호하는 걸 보십시오.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양식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실체. 더불어민주당을 보세요. 네? 누구 하나 공개적으로 조국을 비판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자유한국당은 이걸로 날밤을 세우면서 공격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잘 보세요. 어떻게 어떤 진영 논리를 갖고 있는지. 그런데 무슨 인사청문회를 한다? 조국이가 인사청문회를 해서 당신들한테 질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아요. 작년 12월 30일 조국이 나와가지고 그 잘난 미모로 얼굴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묵사발 내버렸잖아요. 묵사발. 네? 아마 당신들 친일파로 작살낼 겁니다. 토착 왜구라고 해가지고. 이런 범죄자를, 그걸 떠나서 이런 범죄자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세우기로 한다는 거? 이건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난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들의 이 어떤 정신적 풍토, 정신적 풍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야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야당, 민한당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투쟁력, 그러한 안목, 문제의식,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완전히 다른 인간들이 모인 데가 바로 이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면서 김무성, 정진석이가 보수 대통합하자? 그런 세력들이 모여서 보수 대통합 한다고 해서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완전히 자기들 입 앞에 상을 다 차려줘도 먹을지도 모르는 이 세력들이 어떻게 문재인 세력을 이겨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어림없는 소리예요. 조국이는 뭐라 그러냐? 국민청문회 하겠다고 협박한 거 아니에요. 언론사 무슨 방송사 기자들 다 모아놓고 그 나팔수 모아놓고서 국민청문회 하겠다고 협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하겠다 여기 일정에 합의해 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기백으로 어떻게 이런 좌익들을, 이런 위선 좌익들을 말이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연구소, 그 단체가 주최하는 그 컨퍼런스에 지딸 데려와가지고, 고등학생 지딸 데려와가지고, 대학교 그 입학 이력란에 버젓이 인턴십 했다고 말이지. 그것도 국제 컨퍼런스 인턴십 했다고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어떻게 당한다는 얘기냐 말이야, 이게. 지금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라가 터지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 하는 것보다도 지금 매일 터져나고 있는 언론이 도저히 쓰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나팔수 언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문재인 정권을 세운 이 나팔수 언론들이 도저히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이 사건이 터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 거란 건 뭐냐?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합의해주고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10만 명인가 전국에서 다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규탄대회 한 거 두 가지 뿐이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응? 정신 차리세요. 근본적으로 왜 이러느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뼈에 사무치는 분노가 자유한국당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조국이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다 자기 얘기 다 퍼붓는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퍼부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래가지고 국민들 머릿속에 아, 조국이 깨끗하구나. 조국은 왜 깨끗한가라는 지금 질문 답변서까지 다 지금 뿌렸잖아요, 지금. 그런 마당에 인사청문회 하면 뭐합니까? 뭐 법을 지키려고요?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국은 명백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고 검찰청에 붙잡아 가가지고 이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런 들러리 하려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8월 24일이죠.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렸던 윤창중 정치학교에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직접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여러분에게 거듭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창중 더욱 겸손하고 그러면서 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투사로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에서는 제가 3년간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마치고 2016년 8월부터 지금까지 6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왜 윤창중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이었는가? 그리고 윤창중은 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시련의 터널을 어떻게 벗어나 올 수 있었는가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외쳐댄 2017년 12월, 그리고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라는 사활을 일일이 기록한 윤창중의 실록 칼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활, 그리고 문재인의 정치적 몰락, 그 말로를 예측한 부활. 이어서 윤창중이가 50년간에 걸친 서울과 수도권 활동 무대와 생활 근거지를 모두 청산하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는 대구에 내려오게 된 그 배경과 그리고 투쟁 방향을 기록한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윤칼세는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해 주시면 그에 따른 이윤을 갖고 단 한 푼의 검은 돈도 받지 않으면서 윤칼세 TV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구매 문의는 010-8881-464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